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SK하이닉스를 설명드릴 때 HBM 반도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HBM 반도체는 D램 반도체를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그래서 AI 반도체가 연산을 해내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고대역 폭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즉, 이 HBM이라고 우리가 약칭으로 부르는 반도체도 결국은 D램 반도체라는 뜻이죠. 이 D램 반도체의 확장된 개념이자 고기능으로 특화해서 만들어진 그런 반도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나면 HBM도 함께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진 이유는 바로 이 AI 반도체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HBM 반도체를 그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대 AI 반도체 업체에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즉, 이 독점적으로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를 거의 독점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도 이 SK하이닉스에 비싼 가격을 주고 이 HBM 반도체를 사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HBM 반도체는 3E라는 단계까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이 HBM3를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건 SK하이닉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 삼성전자와 또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3를 납품할 거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이 양산 심사를 통과했다는 말은 안 나오고, 추석 직전에 삼성전자가 HBM3 양산 승인을 엔비디아로도 받았다는 소문이 돌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에서는 후발주자로 SK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주로 AMD에다가 이걸 납품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램 중에 전체 D램 매출 중에 HBM의 비중이 올해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20%가 넘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을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SK하이닉스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D램 반도체 중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HBM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대단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뒤늦게 HBM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 면에서 지금 더디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또 가전, 이거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갖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반도체라는 단일 사업부밖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는 이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업황 자체가 나빠지면 동반해서 실적이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런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밀려서 마이크론은 만년 3등입니다. 물론 작년에 이 D램 반도체 시장 전체가 업황이 나빠졌을 때 잠시 잠깐 마이크론이 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를 제낀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정부의 이런 반도체 지원법까지 지원을 받으면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K하이닉스를 뛰어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에서 갖고 있는 이 위상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 HBM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태고, 우선은 SK하이닉스가 승기를 잡고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 12단짜리 HBM3 양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는 뒤늦게 12단짜리 HBM3를 엔비디아에다가 이 양산 테스트를 맡긴 상태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뒤늦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젠슨 왕, 그 엔비디아 CEO가 이 사진 하나가 예전에 한번 돌아가지고 한번 시장에서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왜냐면 이 12단짜리 HBM3를 아직 SK하이닉스가 양산 승인을 못 받았는데 삼성전자가 이 사진을 어딘가에서 언론사에서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큰 화제가 됐죠. 그만큼 이 젠슨 황, 그 엔비디아에서 양산 승인을 받는다는 건 그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 그 시장에서의 이제 위치가 바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다가 미국 정부가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 상무부가 일단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중국 공장, 이 중국 공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이 반도체를 중국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봐줬지만, 즉 봐준다는 게 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가 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공장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일시적으로. 왜냐면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주고객으로 모시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답시고 이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의 최첨단 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반도체 장비를 고가의 이제 그러니까 신제품이죠. 신제품을 그 중국이 수입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이 당장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런 장비를 공급했던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이 똑같은 현상이 2019년에 7월 달에 이제 일본 아베 수상이 그 일본의 반도체 소재와 그 이 소재하고 장비를 한국 그 반도체 업체에 공급하지 수출하지 못하도록 수출 규제를 하면서 똑같이 이 일본 내에만 공장을 갖고 있던 일본의 이 반도체 소재 업체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따라서 중국에다가 반도체 소재 공장을 만들었던 이 업체들은 살아남았죠. 왜냐면 중국에서 이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는 것은 일본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중국 내에선 자유스럽게 소재를 공급했고, 오히려 한국은 수고스럽지만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을 통해서 그 일본산 소재들을 한국으로 역수출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구입한 걸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일본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일본 내에만 소재 공장을 갖고 있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는 망했죠. 실제로 거의. 그래서 그 급하게 한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진출을 한 겁니다. 왜냐면 거의 1년 동안 1년 뭐 매출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버티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똑같은 현상이 지금 미국이 중국에다가 하면서 우리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을 지금 규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손해가 이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들이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여튼 이 칩스법 때문에 이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내 그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미국 내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생산된 상품들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 수익 이상을 다시 세금으로 미국 정부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생산하는 건 그렇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 공장을 못 짓게 되면 미국에 있는 첨단 반도체를 소비하는 업체들과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당장 중국에서 발생했죠. 작년에 그 미국이 일단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 유예를 해주면서 중국 내에 미국 반도체 장비가 유입되는 것을 수출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중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생산을 해서 중국 기업들에게 반도체 그나마 좀 첨단에 속하는 그런 반도체들을 공급을 해줬죠. 그러면서 중국의 이러한 그 제3개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기업들이 그나마 반도체가 부족한 것을 좀 숨을 돌리면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이런 그 규제가 계속 점점 강화되면서 우리 한국
그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기업들을 상대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여기다가 낸드 프레시 쪽에서는 이 프록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낸드 시장에서는 2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옥시아, 이건 일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 업체가 그 웨스턴 디지털인가요? 이 업체가 둘이 합병을 통해서 순식간에 그 2위인 SK 하이닉스를 제껴버리고 1위인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이 낸드 프레시 시장 1위를 이 합병업체한테 넘겨주게 될 판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2위로 물러서고 SK 하이닉스는 만년 3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이런 그 D램 반도체도 그렇고 낸드 프레시 쪽도 그렇고 이 메모리 반도체는 양산을 얼마만큼 많이 하고 또 양산한 것 중에 수율을 누가 더 높여주며 또 한편으로 가격을 더 싸게 공급해 주느냐가 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그 척도가 되는데, 이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범위는 낸드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를 순식간에 업계 3위로 내려앉혀버리는 그러한 경쟁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키옥시아의 주요 주주인 SK 하이닉스가 이 합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들 반대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합병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키옥시아의 주요 주주인 하이닉스는 자신에게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인데, 난데없이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 한미일 3국 정부가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합병을 위해서 이 주주사인 SK 하이닉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미일 정부가 그런다면 자국의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한국 정부가 여기에 끼어 있다는 건 이건 배신행입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쪽은 한번 시장을 점유하고 가져가면 그 시장 점유율이 웬만해선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게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을 해서 삼성전자까지 제껴버리면, 그러면 순식간에 SK 하이닉스는 업계 3위로 전락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마이크론과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이 낸드 시장에서 그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 접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도 한국 정부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합병을 찬성하라고 SK 하이닉스에게 압력을 가했다면 이건 배신행입니다. 이건 배신행이에요. 여기다가 이 미국이 조 바이든 정부가 또다시 그 중국에 대한 HBM 반도체를 공급 제한하겠다고 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HBM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시장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분명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공급하지 못하는 이 HBM을 나중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공급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은 현상이 중국 내에서 벌어졌어요. 미국 기업은 공급해도 되고 한국 기업은 공급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때는 이제 반도체 장비를 갖고 그런 장난질을 쳤는데, 요번에는 아예 미국이 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규제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법에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은 예외를 주는 것이죠.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결국은 예전에 그 1980년대, 90년대 일본 반도체 업체들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통해서 죽여버린 것처럼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헤게모니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견제하면서 결국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죽여버리려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이건 자유무역주의에도 반하는 짓이에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요번에 상반기에 그 1, 2분기, 2분기 모두 합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렇게 하고 실적이 좋았지만 이 부채는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21조 하던 부채가 23조까지 한 2조 원 정도 늘어나게 됐죠. 그만큼 지난해 실적도 굉장히 나빴고 올해 상반기에 실적도 괜찮았지만 부채를 갚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SK 하이닉스의 분기별로 실적이 급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매출 외형도 급하게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급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매출 외형이 늘어나는 부분의 큰 부분을 HBM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HBM이 지금 시장에서 핫한 아이템이고, 이게 HBM을 누가 더 양산을 빠르게 잘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의 헤게모니가 바뀌는 건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매출 외형도 2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더블이 났고, 더블 이상 났죠, 매출 외형이. 그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반기 순이익도 지금 뭐 5조 원대 적자에서 지금 6조 원대 반기 순이익이기 때문에 그 더블 이상 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최대 주주는 20.07%로 지금 SK 스퀘어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난 1분기 이후로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지금 목표 주가가 거의 뭐 랠리를 펼쳐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다월 투자증권이 31만 원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제일 낮은 게 뭐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발표한 모건 스탠리가 24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 12만 원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거죠. 그나마 뭐 예전에는 IM증권이 뭔가 키움증권이 20만 원을 제시해 가장 낮은 그 가격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20만 원 밑으로 지금 모건 스탠리는 12만 원짜리를 갑자기 내놓은 겁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나온 보고서인데, 거기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제시했죠. 이건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룸스라는 이런 보고서명인데, 여기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 내리고, 그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낮아지게 된 이유로 메모리 피크론을 제시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이제 피크를 쳐서 하반기에는 HBM도 그렇고 가격이 공급 과잉으로 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뭐 목표 주가도 낮춰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최근에 들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8월달 들어와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주가를 20만 원대까지 끌어올린 그 주요한 이유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였는데, 이게 8월달 들어와서 순매도로 바뀌면서 말 그대로 차익 실현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SK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에 대한 이 독과점이 하반기에 깨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엔비디아는 누가 공급하든 간에 안정적으로 HBM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그 싼 가격에 공급해 주는 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의 이런 비싼 가격보다는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마이크론이 지금 하반기 3분기 내지 4분기 때 이제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양산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HBM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예전에도 D램 반도체가 뭐 12메가, 뭐 256메가 뭐 이런 경쟁을 벌일 때 삼성전자가 양산을 하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면서 결국은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양산 능력은 뭐 업계 탑이죠. 지금 현재 이 HBM3에 대한 양산을 SK 하이닉스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독점 체제가 깨질 거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제 그때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HBM 반도체의 독점 체제가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확실히 피크를 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래서 주가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지금 주가가 급정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동인이 된 그 HBM 반도체의 독점 엔비디아 납품이 이제 하반기 들어서 독점 구도가 깨진다는 거죠. 그만큼 HBM에 대한 납품 단가도 떨어질 거고,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이제 2분기가 피크를 치고 3분기부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모두 내년 하반기까지 HBM 양산에 대한 입도 선매, 이미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양산할 그 HBM 반도체는 그걸 사가겠다는 그 외국인 이제 반도체 업체들, AI 반도체 업체를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이미 로또 순으로 해서 다, 그러니까 생산 라인별로 이미 주인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미 선판매가 됐는데,
이 선판매가 된 거에서 그만큼 이제 이 AI 반도체 시장이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꾸준히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HBM도 같이 성장할 거다라고 그러지만 HBM에 대한 생산량 자체가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전만큼 즉 SK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생산할 때만큼 HBM3의 가격도 그렇고 이런 앞으로의 미래 양산 물량에 대한 가격도 그렇게 쉽게 예전처럼 올려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말뜻은 이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미국 마이크론도 그렇고 경쟁 체제를 예전처럼 디램 반도체나 낸드에서 했던 것처럼 경쟁 체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좋은 시절은 다 간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것은 솔직히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계속 사왔던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건을 차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SK 하이닉스 그가 이 목표 주가라는 것,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랠리를 펼칠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